교수님, 저희 앞에 지금 책이 놓여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소개하는 책이 맨날 한 권이나 두 권이었는데 지금은 교수님 세 권, 저 세 권, 총 이거 6권을 가지고 계속 있죠.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완결입니다. 이제 완결입니까? 네, 이게 저희가 웹툰을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요. 메모리스트입니다. 이거 메모리스트 지금 그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출연해 가지고 촬영하고 있는 그 드라마 원작이잖아요, 이게. 그죠? 아, 네. 네. 그 TVN에서 지금 그 몇 부작 나갔어요, 지금 현재? 현재 4부까지 가고 4부까지 이번 갔어요? 주에 5, 6부가 나오는데 교수님이 홍보해 주시네요. 아마 내가 알기에 그 이거를 그 웹툰 원작을 각색해가지고 애더프테이션 해가지고 지금 드라마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하고 같아요? 주 스토리는 다 거의 비슷한데 등장인물도 조금 이제 추가되는 인물도 드라마상에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스토리가 조금 다른 부분도 아무래도 있어요. 드라마하고 웹툰하고는 조금 변형을 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홍보하는 건요 웹툰 메모리스트입니다. 웹툰 메모리스트. 네, 아 그리고 진짜 저희 드라마 볼 때 실시간 이렇게 찾아보는데 저를 어떻게 알아보시고 또 거기에 저 발견했다고 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다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네, 아마 구독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게 메모리스트 자체가 수사물이다 보니까 또 수사물에 관심 가지시는 독자분들이 많으셔서 보게 되셨을 텐데 메모리스트는 저는 사실 이 작품 하기 전에 웹툰으로 이미 다 읽었었어요. 이거. 네, 제가 굉장히 보면서 와 신선하다라고 생각했던 웹툰입니다. 수사물이기도 하고요. 여기 왜 제가 관심을 가졌냐면 첫 번째 여자 주인공이 프로파일러예요. 천재 프로파일러예요, 프로파일러. 네. 근데 우리 TVN에서 그 하는 거는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역할로 저 안 아직 나와요? 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서 주인공만 프로파일러를 하는 거예요? 주인공 네 지금 네, 쟤들 내가 볼 때 그 방송국에서 배역 잘 준 겁니다. 세영이가 참 배역을 진짜 프로파일러를 갖다 놓고 프로파일러 역할을 안 시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방송이 왜 지정이 큰일 떨어집니다. 나요? 네. 왜 틀려요? 교수님 오늘 웹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스트 해가지고 나는 이게 메모리스트라는 범죄학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용어 없거든요. 네. 메모리스트라는 쉽게 얘기해서 기억을 읽는 초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내가 김윤희 프로파일러 어깨에 손을 딱 얹으면 김윤희 프로파일러의 모든 기억을 내가 쫙 빨아와서 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미제 사건은 하나도 없겠네. 아마 그 작가도 웹툰 작가도 여기서 착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남자 주인공이 동백이라는 인물입니다. 왜 이게 동백을 좋아하지 요즘에 동백? 근데 이게 동백과 필무렵 전에 나왔던 웹툰이에요. 네, 이름 그런데 자체가 여기 웹툰에는 원래 동백으로 나왔어요? 네, 동백이 기억을 잃은 채로 발견된 역 이름이 동백역입니다. 그래서 동백 이름을 따서 동백인데요. 이 동백은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어깨에 손을 담거나, 그러니까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의 기억을 싹 읽게 돼요. 통으로 읽어오는 거예요? 통으로 읽는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기억을 가장 근래의 기억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읽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통으로 읽는다 아닌다라는 건 없지만 강렬한 기억들을 읽겠죠. 그래서 교수님 말대로 사건 현장에서 그 사람들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그 범죄자인데 얘기를 제대로 안 한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면 기억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초능력자가 하나만 대한민국 경찰 중에 있다 그러면 정말 해결 못할 일이 없겠고 엄청 부럽네요. 그냥 당장에 내가 잡고 싶은 그 범인도 그냥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네. 근데 말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동백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교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의 동백이라는 인물, 기억을 딱 다 읽어낼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형사로 왔습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형사에 올 일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웹툰에서도 아마 여러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등등해서 데려가려고 했는데도 구태여 경찰을 택해줘서 웹툰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형사로 온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아예 미제 사건 전담 부서에 둬가지고 글로 발령 내면 그냥 순서대로 차곡차곡 다 해결되겠네요. 그동안 미제 사건.
그리고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다른 범죄자들이 절대 범죄 안 하겠죠, 뭐. 아예. 네, 근데 네. 그렇게 교수님처럼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백 자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인물들도 있어요. 웹툰에 나오는 거요? 네, 뭐 예, 저 동료 형사들이 시기심 가지고 뭐 질투하고 뭐 이러는 거요? 네, 그래서 에이. 그 동백을 중심으로 동백에 협조해주는 인물들의 구조와 또 어떻게 보면 윗선이라고 하는 이신웅 차장이라든지 어떤 위협을 동백에게서 느끼게 되고 이걸 또 권력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권력 다툼 또 조직 내에서의 그런 뭐 역학 관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신웅 차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백을 경계할 수 있는 인물로 바로 아까 얘기한 천재 프로파일러 한선미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교수님이랑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선미라는 인물이요. 천재 프로파일러일 뿐만 아니라 뭐 진짜 굴지의 대학에서 유학을 할 뿐만 아니라 총경입니다. 근데 나이가 31살이죠. 말도 안 되죠. 네, 현실에서는 사실 이 웹툰이니까 31살 대한민국 그 무궁화 4개 총경이 탄생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 웹툰이니까. 네. 웹툰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니 나는 뭐 그 나이 때문에 진급이 올라가는 게 총경까지 어렵다는 얘기도 하나 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총경이 뛰어다니면서 수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동백이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균형점을 그만큼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형사의 균형점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천재성과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인물을 동등하게 이제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선미와 동백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사실 수사해 가는 방식은 하나는 초능력자고 또 활동파고 하나는 이성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이지만 찾아가다 상호 보완은 되겠네. 처음에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협조해 가는지 또 협조해 갔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포인트를 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고요. 또 그렇다면 교수님 이들이 그럼 모든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웹툰이다 보니까 큰 사건들 굵직굵직 못 푸는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지우개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지우개. 그 전에 집행자라는 인물이 집행자. 있어요. 네, 이들이 연쇄살인을 쫓게 되는데 이제 그 연쇄살인에 또 너무 이렇게 많이 나가도 되나? 집행자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집행자라는 연쇄살인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연쇄살인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집행자를 쫓다가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교수님이 얘기했던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뭡니까 교수님? 지우개는 그 아마 동백 형사의 초능력 그 읽는 능력을 어떤 제지하는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우개라는 또 재밌는 캐릭터를 또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동백 형사가 그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다 기억하고 다 남의 기억을 읽는다면 이 웹툰은 재미없을 거예요. 맞아요. 일사천리로 가니까. 그 원래 히어로 만화 그런 것도 봐도 딱 그 히어로가 있으면 그에 또 반드시 대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거 한선미하고 동백을 처음에 라이벌 구도로 뒀지만 둘이 협조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 그거는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면 어찌됐건 동백이도 형사, 그다음에 한선미도 경찰이에요. 그러면 이 경찰이라는 존재 자체가 추구하는 건 범죄 해결이에요. 네. 범죄 해결이라는 거대한 목표 속에서는 사인 간의 어떤 갈등은 결국은 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협조할 수밖에 없으니까 둘은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우개라는 인물, 즉 동백은 기억을 읽는다고 한다면 지우개라는 인물은 그 상대방의 기억을 지우기 때문에 이 둘의 싸움, 어떤 것을 기억해내는 자와 어떤 것을 지우는 자의 뭐 어떻게 보면 그 범죄 게임이 되고요. 이 사이에 또 한선미라는 인물이 동백이 읽어내지 못하는 기억 외에 다른 부분들을 분석적으로 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판단해 가는데요. 또 재미는 이 큰 사건의 줄거리를 해결하는 것도 재미는데 초능력자가 갖고 있는 분명히 사람의 기억을 다 읽어내면 어떨까? 또 이 사람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 트라우마는 아니죠. 이 읽어냈을 때 이 기억이나 이 상처들 그 사람들을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요. 남의 기억을 늘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와서 내 기억을
뽑아서 가져가는 것도 일종의 절도예요. 개인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 프라이버시 침해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마 웹툰에서는 그 법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 동백 형사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그 세력도 네. 혹은 그런 그 국회의원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읽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옆에서 라이벌 구도 형성하는데 하나의 어떤 기제로 작용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동백과 접촉하는 것조차 피하다 보니까 이 동백이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럼에도 페이스를 다 유지하고 되게 밝은 인물이거든요. 아, 그렇겠다. 네. 아, 동백이는 진짜 저거를 내 기억을 읽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것도 기분 나쁘겠다. 네. 주변에서 그래서 그 동백하고 접촉하는 것들을 보니 그 주변 사람들이 되게 꺼려요. 근데 그런 동백하고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 없는 또 협조자들, 구반장이나 이제 그 같이 수사를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동백이 갖게 되는 어떤 자존감 또 그런 아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한선미라는 인물 자체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범인을 쫓고 자기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차가워지는데요. 그 트라우마, 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또 이 현재 집행자라는 범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네요. 그 피해 때문에 프로파일러가 된 거네.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이제 그 집행자가 얘기하는 건 과연 네가 피해자일까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럼 피해자가 과연 피해자일까? 네. 그러면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혹시 그 이 한선미 씨의 그 가족 중에 범죄자하고 이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얼핏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 네, 역시.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조심하게.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로 읽어요. 네, 맞습니다. 메모리스트, 즉 기억을 읽지 않더라도 사람을 읽는 우리 교수님이 또 한 수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아까 말하기 전에 사이코메트리는 있잖아요. 아, 네. 물건의 성질을 읽어내는 사람은 사이코메트리는 있잖아요. 네, 실제로 뭐 사이코메트리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말이 많지만 수사에서 사이코메트리가 쓰였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있어요. 뭐 미국의 초능력자 뭐 이렇게 해서 사이코메트리 얘기는 있어요. 네, 그리고 초능력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인정한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허구의 얘기일까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있을 법한 얘기일까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있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더 메모리스트가 저는 재밌게 읽혔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 원작자 이분이 이 사이코메트리에서 아마 힌트를 받아서 메모리스트로 사람으로 옮겨가가지고 이렇게 쓴 거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가요? 글쎄요, 우리 재호 작가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요. 메모리스트 이거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나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그 작품을 대할 때는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현실 법규에 충실하면 재미없어져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수사물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웹툰 같은 걸 보면 지나치게 내가 수사하던 환경 속에 있던 거하고 이걸 대입해서 보면 재미없어요. 이해도 안 가고 화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싹 배제하고 그냥 하나의 작품 감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상상과 허구의 세계가 여기에 뒤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큰 스토리를 쫓아가는 것도 재밌었지만 이 사람들의 구도도 쫓아가는 것도 좋았고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과연 이들은 전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범인들을 쫓으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다른 인물들은 그들은 그렇다면 악인일까? 자기들만의 정의를 다 실현하고 있고 구현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범인들조차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건을 저지르고 그 사건을 쫓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저는 사실 메모리스트에 저한테는 되게 흥미거리였어요. 그 뭐 얼핏 보니까 막 그 범인을 추적하고 그 가는 과정에서 빨리 그놈을 그 접촉을 해가지고 기억을 빼야 되는데 시장통 안에 들어가고 사라져 버리니까 네. 그 친구를 찾으려고 거기 지나가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들의 기억을 통해서 그 범인을 검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사건 현장에 딱 나갔는데 그 상대팀 그 형사팀에서 안 알려주니까 접촉하면 내 기억 빼간다는 거 알으니까 형사들이 가까이 못 오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유발해가지고 도발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게 하는 과정에서 접촉 속에서 그 형사의 그 기억을 뽑아내 가지고 자기가 또 수사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순간순간 재밌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상력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라는 걸 그냥 단순히 웹툰이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제가 뭐 드라마 메모리스트에 출연해서가 아니고요. 과연 웹툰과 드라마는 또 어떻게 다를까, 그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을 때 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포는 하면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중간에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끝 페이지 감사합니다라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뭐 어떤 뭐 웹툰이건 문학 작품이건 결국은 사람 사는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각각의 삶의 방식이 다 녹아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인간형의 어떤 모델 같은 게 아주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고 그게 다 작품이거든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한번 진짜 재밌으니까 한번 사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컬러예요. 웹툰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 만화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흑백이 아니라. 보기도 엄청 네. 편하고 네, 이렇게 그림도 참 정교하게 잘 그렸어요. 네. 그리고 깔끔하고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정말 한 편의 영화 보는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여자 주인공 정말 이쁘게 그려놨네. 네, 저희 이세영 씨가 더 예쁩니다. 그 드라마. 네, 동백은 유승호 씨가 하는데요. 둘 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만화에서 나오는 사람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쁘고 잘생겼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저희가 한번 보시라고 네. 한번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고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출연하는 그 메모리스트 네. 그 드라마를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비교도 하면서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원작자 재우님, 네. 이분은 저하고 만날 필요가 있어요. 수사물이라든지 이쪽으로 상당히 그 사전 조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그런데 상상적인 요소, 영화 같은 요소 저한테 많이 있어요. 연락 주세요. 작가님 바로 연락 오실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그 뭐 알고 이렇게 제가 메모리스트를 소개하게 된 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 PD님은 제가 무슨 드라마 출연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웹툰 메모리스트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PD님이 한참 있다가 혹시 출연한 드라마가 뭐예요? 하다 보니까 메모리스트라고 해서 알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운명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잘 재밌게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작가님 교수님한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